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7만 3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잔여 백신이 생기면 60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지 2주가 지난 어르신은 경로당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은평구 의회가 내일까지 67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명입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주요 집단 감염의 경로는 직장과 시장, 종교시설 등으로 중구의 한 직장에서 전날 1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모두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됐는데요. 정부는 잔여 백신 접종 기회를 고령층에게 우선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만드는 백신 예비 접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이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는 116만 5,736명으로 접종률 12.1%를 기록했습니다. 2차 예방접종자는 34만 6,936명으로 3.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오는 7일부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 6월 7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양천구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어르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제공해온 경로식당에서는 일반 식사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어르신 복지관 실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은평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은평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한 해 예산이 1조 원이 넘게 되는데요. 네, 한창 심사 중인 2차 추경안에 대한 자세한 얘기 송영창 예결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 2~3동 부의원 송영창입니다. 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어떤 이유로 다시 추경을 편성했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추경의 편성 사유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국민 생활 안정 지원, 생활 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액은 671억 9,226만 원으로 2021년 은평구 최종 예산은 1조 104억 852만 원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네, 지금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목적에 비춰봤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은평구의 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제2회 은평구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은평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은평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추경 얘기가 나오면 효과보다 금액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은평구의 추경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또 기울여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추가 경정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등 적재적소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경 심사에 앞서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202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에 쓰인 예비비 특정 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 판단하셨고,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찬성 8분, 반대 8분, 기권 1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대표 결산 검사위원을 수행해본 본인으로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은평 구민에게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의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창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에 부적합한 부과 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공공 디자인 개발 업무를 할 청년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디자이너에게 전공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디자이너 육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공공 디자인 개발 업무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역세권 복합 개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거 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건데요.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기존 준주거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보 체납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5,000기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단속 반원을 활용해 주민센터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설치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건물 등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법인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로 달아야 합니다. 네, 기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는 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올해는 저부터라도 꼭 태극기를 달아야겠습니다. 네, 저도요. 현충일 동네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